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늘도 탑뉴스는 한국의 최근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사전에 탐지가 되었습니까? 크루즈 미사일 발사. 지금 2시간 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미국한테 정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소외되고 있고, 네. 미국 그 자체가 한국에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까라는 고민에 지금 쌓여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영변 그 원자로 재가동 부분하고 이번에 크루즈 미사일 이 발사 이게 뭐 1,500km에 명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공격 테러다 이래 보고요. 또 일본이 굉장히 위기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일본이 이 문제 크루즈 미사일 이 발사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한국 정부 자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네네. 그것은 문재인 정권 자체가 친북 친중 행각을 노골적으로 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쿼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2차 쿼드에는 이렇게 한 이유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공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생각은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된다. 이 좌파 정권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용역을 1억 8천만 원인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인천국제공항을 남북교류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4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북한에다가 9개의 공항에 대한 건설 내지 정비를 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국회에다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4개 법안까지도 좌파 국회의원이 한총련 출신이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그런 국회의원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박상혁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제대로 한국의 이 사회주의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도 저희들이 인천을 가는데 인천에 사실은 오늘이 인천 상륙작전 성전 71주년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네. 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공산적화해서 막아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백선엽 장군을 중심으로 한 그 다부동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는 처절한 방어 전투를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자유통일의 가장 적이 중공입니다. 그때 중공군이 30만 명이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한반도가 아직도 자유통일 국가가 아닌 분단 국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이 사회주의 정권은 하고자 하는 길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친중행각, 친북행각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멸시하고 대한민국을 저렇게 무시하는데도 친중, 친북행각을 가는 것은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제대로 인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을 미국도요, 상상외로 이 디테일한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미국 아주 중요한 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 모든 얘기를 압축해서 얘기를 했더만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다고 unbelievable 하더라고요. 임파서블한 내용이지. 예.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임파서블이 아니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가능성 있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파 사회주의자들한테 속지 말자 이런 생각. 전혀 그러니까는 문재인이가 말하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게 사실이네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미국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예, 완전히.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예, 뭐 로비 자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뭐 다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갔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얘기했고 저 두 번 가서 3년 전에 가고 2년 전에 가고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때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 그때 연구소 그때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오른팔격인 연구소 소장이 로비 자금을 얘기했고 네. 제가 만나본 뭐 다는 아니지만은 미국 대사 어떤 분도 뭐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진보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한국의 이 로비에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때 했던 이 일들이 불행하게도 제가 그때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한국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랍니까? 한미동맹 훼손한다. 그리고 한국이 상상하지 못할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들을 쓰고 신중행각을 벌이고 친북행각을 벌일 거다. 그래서 이 평화 그 당시에 제가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나 이 평화협정의 이 평화쇼에 거짓 평화쇼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 2시간 반을 제가 있는 데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국에 지금 현실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우방이란 미국이 정보를 주기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또 왜 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왕위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중대한 결정을 해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 재가동을 하고 이번에 1500km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것은 그 안보의 가장 한국 국민들을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북한 평화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좌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거의 이제 우파 후보나 비슷한 입장에서 뭐 저희들은 그런 후보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북한 제2의 북한 평화쇼를 시작하고 북핵 폐기쇼를 할 거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이 저렇게 원자를 가동하고 또 뭐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SLBM을 또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선거에 이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 김정은하고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이 선거에 참패를 하고 지방 조직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태, 또 국회가 가반이 무너지는 상태가 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미국의 원인이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은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북한의 이 평화쇼를 또 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들이고 또 지금 뭐 크루즈 미사일 쏘는 거 2시간 전에도 몰랐다, 2시간 후에도 몰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보기관의 실책이고 우리 국방 정보 기능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뭐 한국 정치의 공작 정치에 엮여가지고 지금 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작 정치를 저가 했는지 엮였는지 그건 밝혀질 건데 얼들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북한에다가 뭐 4조 4천억 국민 혈세 써가지고 북한에 공항 만들면 그 군사공항으로 당연히 쓸 텐데 뭐 공항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정신 빠진 일들을 한국이 현실적으로 소위 언빌리브한 걸 한다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년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쟁하는 것도 또 오늘도 다른 데서 아무 마디 논평 하나 없는데도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인천의 자유공원 메가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오늘 기념식을 가지는 것도 한미동맹 말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등하게 그들과 견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암만 압박을 해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국가지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지켜줄 생각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지금 안보 국방 부분이 안전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경제성장도 이룬 거다. 우리 공화당은 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의 당의 강령, 뭐 반공정신, 자유블록, 또 한미동맹,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사는 국민이 내 하나의 삶만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좌파들의 행위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이 30년의 대한민국 가장 풍요한 나라에서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혹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투쟁하고 있고요. 이 좌파들이 중국 폐렴 정책 잘못 써서 또 지금도 언론에 계속 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삶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특히 야당은 그분들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야당은 그분들 대변하기는 고사하고 저거 싸우기 바빠요. 밥그릇 챙기기 바쁘니까 이준석이라는 자는 무슨 나라를 다 망치버린 문재인 정권하고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고 이런 정신 빠진 일들을 하고 박남순이라는 인천시장은 4조 4천억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공항지 주겠다고 그런 얼빠진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물론 언론 방송에 속았고 또 좌파 민노총이 장하고 있는 좌파 언론의 일방적 선전 선동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보수 언론들의 원죄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감추고 우리 공화당의 이 투쟁을 또 우리 공화당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시화시키지 않는데 양당 제도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파 국민이 소위 제가 지금 이런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 50%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그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없으면 모르지만 국민은 있는데 국민은 그 가치를 원하는 국민은 있는데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들이 정치꾼들이 그러한 역할을 못하면 과감하게 버려라. 그런데 프랑스의 마크롱도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국민의 분노나 국민의 열망이 국민의 불안감이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고 누가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악법, 악행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나라다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좌파들한테 속아서도 안 되지만은 보수를 자처하는 선거 때만 되면 보수 얘기하는 그러한 국민의힘한테 속아도 안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아무튼 그, 진입학 기자께서 미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그 조원진 대표님은 저기 미국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평가를 하기를 아니 저렇게 국가관이 좋으시고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는데 어찌하여 국민들이 저런 분을 대표 지도자로 안 뽑고 있느냐 참 안타깝다라고 하시는데 좌파 언론들은 소위 말해 좌파들은 우리 공화당이나 제가 두려운 거고요. 솔직히 우리 세가 엄청나게 몇백만이 되면은 두려울 거예요.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정치, 자기 기득권만 노리는 그런 정치. 정치는요,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 또 자기가 가지고 가는 욕망, 뭐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정치 안 하면은 모르지만 정치판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정도 하면요,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자기들이 기득권을만 지키고 자기 국회의원 좀 더 하고 누가 대통령 후보 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어떨 때는 홍준표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황교안 얘기했다가 윤석열 얘기했다가 또 윤석열이 무너지고 홍준표 되면 또 홍준표 얘기하다가 이런 사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정당이 정말 좌파 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가? 또 국민들의 그 삶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또 혹은 우리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좀 이제는 가져야 된다. 결국은요, 국민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저들은요, 기득권은요,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항 안 하다가도 압박 들으면 다 도망가는데 국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 욕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만 제대로 잘하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문재인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아니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줘야 되고 이제 아마 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대로 저들이 말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준다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인도적 좋아하시다가 큰일 날 거예요. 옳지 않다고 봐요. 북한은요 인도적을 안만 지원해줘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시진핑이가 중국의 위상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 북한의 도발을 눈 감아주거든요. 지난번 당 창건 열병식에서도 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다 편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아무튼 텔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함락이 미국 국내에서 대단히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선 여러 가지 대화천을 열고 또 북한한테 대한 평화 액션을 취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옳다, 중국 고립 정책이 옳다고 보고요. 또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튼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중국이 북한에다가 문을 열어버렸고 미국이 어정쩡한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어정쩡한 국제 정세 때문에 또 중국과 어설픈 대화를 하고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이나 이 크루즈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면은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올 수가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산사회주의를 꿈꾸는 그런 좌파들한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 내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한이 사고를 칠 때마다 중국의 위상은 올라가요. 왜냐? 미국이 중국 붙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에 가서 도움을 청하거든요. 지난주도 90분 동안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사고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그게 없이 절대 일을 안 저지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바이든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가 됐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정책 변화를 준다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그 한반도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의 고립 정책 또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좌파들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또 왕위가 오고 뭐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겁니다. 뭐 SLBM을 발사하든 ICBM을 발사하든 뭐 도발 수위를 더 높일 텐데 그것은 혹여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데 문제가 되면은 또 남북 이 평화쇼, 북핵 평화쇼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 공화당은 그런 부분이 벌써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쪽에 많은 그 의회나 또 국방부나 또 국무성, 백악관 이쪽에 많은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꿈보다 해명이 좋다고 북한이 나쁜 짓만 할 때만 되면은 어떻게 논평하는 사람들 말은 대화하자고 한 거라고. 어떻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아직 북한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뭐 그걸 대포라도 쓰면 봐라 대화하자고 한다고. 자기들이 그게 맞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나 옛말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끝장났어요. 지금 안 하니까 국민들이 짝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뭐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한데 문을 지금 안에서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좀 하자. 야당 역할 못하는 야당은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개편을 하면 되고 몰아내면 되고 예. 또 대한민국의 자유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정권 못 잡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이러한 안보의식이나 이 체제 수호 부분 또 자유시장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둔감한가? 뭐 언론 방송들이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몰고 안 씻는 거는 저는 뭐 좌우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다 속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서문시장 갔는데도 이 상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는 가고 있는데 또 선거철만 되면은 또 큰 데로 뭉쳐라 이런 논리는 안 맞다. 오히려 프랑스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의석 하나 없는데도 네. 선거혁명을 이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 노동개혁도 하고 좌파 정책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 따라가는 정치 좀 그만하라. 그 다음에 몇 번 믿어봤는데도 저 사람들이 분열하고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그 염원을 바람을 발로 차버리고 이상한 행동하면은 과감하게 그 정당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그 현명한 또 위대한 국민들이 그러한 거짓에 속아서 하는가. 이제 우리 공화당의 5년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는가.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국민의 힘과 다른가.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른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께서 진짜 확실히 대통령 출마하셔가지고요. 진짜 무너져가는 나라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은 여기서도 많은 교포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파이팅 하면서 참 예. 그 길을 가기를. 이 방송이 저희들도 한국에 많이 전파되도록 네, 알려지도록 하고, 그 미국 내에서도 교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 네. 가지 이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공화당하고 VOW 같이 올리니까요. 우리 공화당 채널만 봐가지고 10,000명이 올라가는데 저는 어. 거의 뭐 2,000명대가 있더라고요. 동시에 둘이 같이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네. 지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 프로가 100만 명이 봐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라고 네. 제가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고, 많이 보고 그런 준비를 좀 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내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그 가이가 누구냐고 참 똑똑하대요 저보고. 그래서 미국에는 영어로 올리고, 또 한국에는 자막을 달아서 올려서 전 세계에 우리 공화당도 알리지만은 제니박 기자의 활동상도 잘 올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저는 1시에 인천 자유공원 메가드 동상 앞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전 네. 71주년 기념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청 앞에 가서 이 국민 혈세를 가지고 북한에 공항 지주겠다는 얼빠진 인천시장 규탄대회를 하고요. 그다음 또 재래시장 장보기까지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장보기 가면은 상인회 회장분들하고 하는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으라차차 하면 파이팅이거든요. 네. 제가 으라차차 할 때가 파이팅 같이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네. 으라차차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